제가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단지입니다. 크게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동네였고 이웃들끼리도 서로 얼굴 정도는 아는 그런 곳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 앞에 낯선 트럭 한 대가 서 있더군요. 이사 차량이었습니다. 누가 이사 오나 보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옮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체격은 평범했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자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빌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사람 낯가리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제 일상이 완전히 뒤집힐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남자는 3층에 이사를 왔습니다. 제 집은 2층이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천천히 걸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발소리는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마치 집안을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처럼요. 그 다음 날도 항상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낮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단 한 번도요. 빌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층에 새로 온 사람 봤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는데. 밤마다 돌아다니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그냥 조금 이상한 이웃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본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늦게 퇴근을 해서 밤 11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3층 남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강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손이 보였습니다. 손등에 상처가 잔뜩 있었습니다. 긁힌 자국, 베인 자국. 마치 무언가와 계속 싸운 사람처럼요. 그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요. 여기 오래 사셨어요? 저는 순간 놀라서 한 5년 정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잠깐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 잘 아시겠네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뭐 얼굴 정도는요. 그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제가 내리려는 순간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를요?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사건은 일주일 뒤에 벌어졌습니다. 우리 빌라 1층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에 혼자 사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집 문이 열려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관리인이 이상해서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들이 다 엎어져 있었고 서랍도 다 뒤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돈도 그대로였고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도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집을 그렇게 뒤졌을까요? 빌라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CCTV 한번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빌라에는 1층 입구에 CCTV가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 우리가 물었습니다. 뭐예요? 관리인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새벽 3시. 누군가가 빌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3층에 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1층 할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열쇠였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열쇠는 할머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경찰이 빌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3층 남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집에 없었습니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습니까?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사실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빌라 주민들을 하나씩 불러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3층 남자와 대화한 적 있습니까?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 경찰이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저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를 조심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까?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은 분명 3층에 살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아래에 적혀 있는 글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 유력 용의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같은 건물에서 지내던 사람의 정체를.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우리 빌라 3층에 살던 그 남자였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눈. 하지만 사진 아래에 적혀 있던 글자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 유력 용의자.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경찰은 잠깐 메모를 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 사람과 접촉한 적 있습니까?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밤 11시, 소독약 냄새, 손에 있던 상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 조심하세요. 제 말을 듣던 경찰이 잠깐 멈췄습니다. 혹시 누굴 조심하라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빌라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밖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층에서 발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3층 남자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도망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그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경찰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집에 없다고. 그런데 발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는 것처럼요. 쿵, 쿵, 쿵.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천장을 향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장 바로 위에서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서 끄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 머리 바로 위에 누군가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인은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3층 사람 진짜 없는 거 맞아요? 관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젯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소리, 물건 끄는 소리. 관리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제요? 네, 새벽 2시쯤이요. 관리인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경찰이 다시 왔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3층 집 안을 확인하려고요. 그래서요? 관리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가구도 없고 짐도 없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처음부터 빈 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그날 오후였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빌라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택배요. 제가 나가보니 큰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3층이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네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위에 올려놓을게요. 택배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집 앞에 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경찰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집은 비어 있다고.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집 안은 정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 한가운데에 의자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우리 빌라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이었을 겁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진의 각도였습니다. 그 사진은 분명히 우리 빌라 3층 창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처음부터 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사진 뒤를 뒤집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던 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철컥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문 앞에 그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으셨네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다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당신 경찰이 찾고 있는 사람. 그러자 그 남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경찰이 절 찾고 있습니까? 그 말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당신이 찍은 거죠? 남자는 사진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대답이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무서우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침묵.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왜 저를 찍고 있었던 걸까요? 그 남자는 의자를 하나 끌어와 앉았습니다. 텅 빈 집 안.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고민하는 사람처럼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뭐라고 하던가요? 10년 전 실종 사건 용의자라고. 그 말을 듣자 남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용의자. 잠깐 침묵.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죠. 저는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아니에요? 남자는 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 빌라에 5년 살았다고 했죠? 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잠깐 멈췄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 이 빌라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이 빌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4층에 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이웃들과도 거의 인사만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목을 맨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경찰이 한동안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살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남자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뭐였는데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조사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원래 잠깐 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는 제 질문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왜 용의자가 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 그는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건을 쫓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범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천천히 저를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요? 남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잠깐 침묵.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뭔데요?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빌라에 있습니다.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빌라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빌라에는 대부분 오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얼굴도 알고 가끔 인사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 손에 들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을 찍은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사건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 4층에서 죽은 남자 기억하시죠? 네. 남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잠깐 침묵.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입니다. 그 남자의 말이 끝난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을 거의 몰랐어요. 남자는 잠시 제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밤, 계단, 그리고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는 제 모습. 저는 순간 머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생각났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잠깐 침묵.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당신은 병원에 실려갔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상실 증상으로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5년 동안 모은 자료입니다. 저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왜 저한테?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잠깐 멈췄습니다.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2019년 7월 사건. 그 안에는 여러 파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기록, 신문 기사, 그리고 병원 진단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권미영, 진단 내용, 외상 후 기억 상실 증상, 사고 날짜. 바로 4층 남자가 죽은 그날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USB 폴더 안에서 영상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 이름, CCTV 마지막 기록, MP4.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며 시작됐습니다. 빌라 1층 CCTV였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48분. 영상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접으며 빌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계단에서 4층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분명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자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영상 속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다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3층 빈집. 남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봤군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제가 죽인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인 건 맞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과 그 남자는 어떤 파일 때문에 싸웠습니다. 파일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자료요?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잠깐. 저는 갑자기 떠오른 기억을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한테 USB를 보여줬어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USB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잠깐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거 세상에 나오면 큰일 난다고. 남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USB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그날 이후 누가 당신을 처음 발견했습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요.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관리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상하군요. 왜요?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관리인. 잠깐 멈췄습니다. 이 빌라에 온 지 6년 됐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요?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5년 전 사건 이전부터 이 빌라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잠깐.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설마.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잠깐 침묵.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찾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데요?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먼저 나타납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관리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집에 계세요? 네, 왜요? 잠깐 침묵. 그리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왜요? 관리인의 다음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3층에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의 얼굴은 제가 방금까지 함께 이야기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관리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3층에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관리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까지 그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빌라 앞에는 이미 경찰차 2대가 와 있었습니다. 노란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주민들이 멀찍이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앞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외치자 경찰이 막았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방금까지 여기 있었어요. 경찰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안쪽에서 형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 형사는 바로 며칠 전에 저를 조사했던 형사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형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 하나, 그리고 바닥. 그런데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남자였습니다. 모자를 쓴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발견된 건 10분 전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방금 전까지 이 사람이랑 이야기했습니다.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몇 시쯤입니까? 20분 아니 30분 전쯤. 형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이 1시간 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엉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다는 말. 그게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봤습니다. USB. 그 남자가 준 USB. 그 안에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USB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 노트북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뒤졌습니다. 가방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까 경찰 때문에 놀랐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섭네요. 그리고 그 순간 관리인의 손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검은색 물건.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USB였습니다. 바로 제가 잃어버린 USB였습니다. 관리인이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찾고 있었죠?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역시 이걸 가지고 있었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5년 전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4층 남자, 그리고 계단 위에서 서 있던 관리인의 모습. 그 장면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4층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세상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 범인 자료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바로 관리인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거 나한테 주는 게 좋을 텐데. 4층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범인이죠? 관리인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눈치가 빠르네. 그 다음 순간 관리인이 4층 남자를 밀었습니다. 남자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관리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저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 순간 관리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계단 난간에 밀쳤습니다. 쿵. 그 다음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 기억났습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의 정체를 10년 동안 경찰이 찾던 진짜 범인. 바로 이 빌라 관리인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관리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평범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이걸 찾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에도 이것 때문에 일이 커졌죠. 그 말투는 마치 오래된 일을 회상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도 괜히 눈치를 채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당신이 밀었죠? 관리인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당신이 없었습니다. 잠깐 침묵. 그리고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항상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기더군요. 저는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관리인은 문턱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당신이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관리인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더군요. 10년 전 실종 사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죠? 관리인은 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는 벽에 기대 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나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죠.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죽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관리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조사하던 경찰이 하나 있었죠.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 제가 만났던 전직 경찰. 관리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증거를 조금 바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도 당신이 죽였죠? 관리인은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끈질기더군요. 10년 동안 계속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빌라까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걸 알고 여기 온 거예요? 관리인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로 온 순간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독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독이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겠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남자. 그는 이미 독에 중독된 상태였던 겁니다. 관리인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잠깐 멈췄습니다. 당신입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요? 관리인이 USB를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한 일.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걸 경찰에 넘기면 나는 끝입니다. 잠깐 침묵.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면?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관리인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당.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관리인의 몸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빌라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층 남자와 접촉한 이후 경찰은 관리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집 주변에도 몰래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체포되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 사건이 크게 나왔습니다. 10년 실종 사건 진범 검거, 빌라 관리인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그리고 5년 전 4층 남자의 죽음도 살인 사건으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빌라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사람, 늘 인사하던 관리인, 그 사람이 10년 동안 살인을 숨기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기억을 되찾지 못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도 모른 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매일 마주치던 사람의 정체를, 그 사람이 연쇄살인이었다는 사실을.